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마지막에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해보다가 끝이 났었는데요. 그거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또 메인으로 왔네. 현재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도 만들었고, 이제 가입하는 상황 속에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그걸 더 해보는 거였는데, 자, 제가 조건을 좀 걸었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들은 간단했어요. 서비스에 메서드 하나 추가, 그 다음에 DAO에 메서드 하나 추가. 근데 컨트롤러에는 메서드 호출을 추가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에 목화에는 안 들어갔겠지만 이 부조인이 실행된 결과를 우리가 리턴 값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힌트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얘를 인트로 하나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서 쓰이지 않을 거고요. 그럼 당장 지금 부조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없는데 리턴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을 거고, 이거를 바꿀 겁니다. 인트로. 그럼 이제 서비스는 리턴을 해야만 하는 애가 됐어요. 근데 DAO에 있는 이 친구는 리턴이라는 걸 하지 않죠. 그럼 DAO까지 가서 이 친구의 리턴 타입도 바꿔줘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제가 어제 이제 처음 문제를 내드리면서 서비스에서 리턴 타입이 있다고 DAO가 무조건 리턴 타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컨트롤러 서비스 마찬가지고. 저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일단 이 조인은 조인대로 그냥 하게끔 두고요. 그 전에 이런 걸 좀 할 겁니다.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get member by login id 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그인 아이디를 인자로 넘겨주면서 실행시킬 거예요. 얘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얘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이름만 보고 유추해봤을 때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멤버 하나 가져와. 그쵸? 멤버 하나 가져온다라는 건 어디에 있는 멤버를 가져오는 거예요? DB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서비스 쪽에서부터 얘를 만들어 놓을 것이냐, 아니면 DAO에만 만들 것이냐 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코드를 어느 정도 이 부분 기능을 더 이상 흔들 게 없는 시점이 됐을 때 다시 코드를 보고, 아, 얘는 컨트롤러에서 호출된 적이 없겠네? 컨트롤러에서 호출되는 적이 없네? 그렇다면 얘는 DAO에만 있어도 되는 메서드가 되겠죠. 왜냐면 얘는 지금 서비스에서 호출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컨트롤러에서 얘를 호출하는 일이 한 번이라도 있대요. 그럼 그때는 중간다리 서비스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야 컨트롤러가 서비스가 DAO한테 말을 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쪽에도 만들어 놓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이제 멤버 DAO한테 똑같은 이름으로 날려줘야겠죠? 이런 거 해. 그럼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여기서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파라미터로 넘겨받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값을 가지고 가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이 로그인 아이디로 멤버 조회했는데 결과 있어 없어? 이런 거 가져와야겠죠. select nar from member. 근데 조건으로 where 로그인 아이디는
내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로그인 아이디 얘랑 일치하는 애가 데이터가 있는지 조회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DB 쪽에서 한번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멤버 테이블을 까보면 없어? 아, 유즈. 자, 데이터가 3개 들어있어요. 테스트 하나, 어드민 하나, 테스트 1 하나. 이렇게 3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날린 쿼리가 뭐 테스트다. 이런 회원 있어? 라고 한 거죠. 그럼 있으면 데이터가 한 줄 나오겠네요? 여러 줄 나올 수 있나요? 그럴 일은 없겠죠. 왜냐면 로그인 아이디라는 컬럼 자체에 유니크가 걸려 있으니까 중복된 데이터는 없을 거잖아요. 어차피 얘는 무조건 데이터가 하나밖에 한 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거 없는 계정이죠. 그럼 데이터가 어때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쿼리의 실행 결과를 자바 쪽에서 받았을 때 실제 멤버 데이터가 들어오냐 아니면 널이 들어오냐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오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되고 나면 이 자리에 그걸 남길 거고요. 이 자리에 그걸 남겼다라는 건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여기 남은 결과가 또 남는다라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널 아니면 멤버 데이터가 하나 남는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서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exit 멤버 얘가 널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경우겠죠. 자, 그럼 지금 회원가입의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데이터가 있대요. 널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 현재 상황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회원가입하는데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로 데이터베이스 갔다 와봤더니 이런 아이디가 이미 존재해. 그럼 우리는 사용자한테 뭐라고 해줘야 돼요? 네, 안 된다고 부정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널이 아닌 경우를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정의 경우를 막아주고 긍정의 경우를 밑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이 부정의 경우에는 그냥 -1을 리턴해 버리겠습니다. 이 -1에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부정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럴 거면은 그냥 불린 타입 쓰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더 다른 것들을 하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이 if문을 타지 않고 이 return -1을 만나지 않고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 어떤 경우에요? 회원가입이 가능한 아이디인 경우겠죠? 중복된 데이터가 없었을 거니까. 그럼 그때는 진짜 회원가입을 시켜버리고 우리가 뭔가 인트를 리턴을 하긴 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 줘야 돼요? 여기다 뭐 줘야 되냐면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여기서 받는 게 뭐예요? 아이디라고 받을 거예요. 받아서 이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멤버 꺼내오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 줘야 돼요? 멤버 서비스 할 필요 없지. 여기 get last insert id 이거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상황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여기를 인트로 리턴 타입을 인트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보다 사실 다른 게 더 효율이 좋아요. 뭐가 더 좋을까요? 지금 구조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넘버를 매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멤버 타입으로 리턴을 더 넣어놓고요. 얘 가져왔는데 얘 널 아니야? 그러면 이거 그냥 리턴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조인 시키고 나서 get last insert id로 멤버 객체를 하나 불러와 놓고 애초에 그 멤버 갖다 주면 여기서 이런 거 받을 필요 없이 이걸로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멤버로 받은 다음에 그 멤버 여기다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말로 하니까 좀 헷갈리죠? 보여드릴게요. 얘를 인트로 할 게 아니라 그냥 멤버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맞춘 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를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이렇게 쓸 게 아니라 get member by id 이렇게 넣어주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겹쳐서 가입을 못하게 막은 그 아이디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 두 조인으로 추가된 멤버 객체가 넘어가거나 둘 중 하나가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멤버로 받아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상황 돼요? 이건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게 넘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이게 넘어와 버리면은 내가 가입을 성공해서 보여주는 멤버가 아니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되겠죠. 지금의 멤버, 얘가 갖고 있는 get 로그인 아이디랑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같아? 그러면 받아온 멤버랑 내가 지금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둘이 로그인 아이디가 같네요? 그러면 너 이거 못 써. 이건 쓸 수 없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그 멤버 보여주면 가입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지 않고 인트로 먼저 했던 이유는 인트로 갈 건데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여기서는 int가 리턴 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는 -1 해주고, 여기서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얘는 두 조인이 성공한 아이디를 넘기거나 아니면 -1이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이디를 받아왔어요. 이 아이디가 -1이랑 같으면 어떤 경우예요? 아이디 사용 못하는 경우죠. 그럼 그때는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하나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서 이 if에서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다면 얘는 진짜 가입 성공한, 두 조인 성공한 그 해당 회원의 객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러면 일단은 상당히 그냥 간단하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든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다치려면 좀 귀찮을 것 같긴 하지만 두 조인 로그인 아이디 테스트는 이미 회원이 있죠? 가입이 안 돼야지 맞는 거예요. 로그인 패스워드 테스트, 그리고 네임 테스트, 그리고 닉네임 테스트, 그리고 셀폰넘인가요? 네임, 닉네임, 셀폰넘, 이메일. 자, 이렇게 넘겼다고 했을 때 잘 걸러주죠. 지금 테스트라고 하고 있는 아이디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잘 걸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디를 테스트가 아니라 지금 테스트 1도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테스트 2 같은 거 넣어보면 가입된 회원 정보 잘 나오죠. 아이디 테스트 2, 비밀번호는 아까
뒤에 다 테스트로 공통으로 통일시켰으니까. 그럼 데이터베이스 가서 얘를 까보면 테스트 2의 로그인 아이디가 잘 들어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중복 체크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느낌이 좀 오시나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죠? 제가 조건으로 걸었던 거, 컨트롤러에서 메서드 호출 새로 추가하지 마라. 추가 안 했죠? 심지어 있던 것도 하나 지웠어요. last insert id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는 부분을 서비스로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그거 이미 하고 있던 거 하나 지웠고요. 두 조인의 리턴 타입을 바꿈으로써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이런 메서드를 하나 새로 만든 거고요. 이 만든 거를 호출한 거고요. 그 결과로 받아온 걸로 조건 때리고 우리가 할 거 하고 넘길 거 넘기고 이런 식으로 DAO도 메서드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셨을 거니까. 자, 이거는 정말 쉬울 거예요. 닉네임 중복 체크. 우리가 컬럼에다가 유니크를 걸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이게 사이트마다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보통 요즘에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사이트가 본인 인증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뭐 메일이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 아니면 핸드폰 이런 걸로 본인 인증을 다 하고 나서 가입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적용을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일한 회원이 똑같은 사이트에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지 못하게끔 막아보자 라는 취지로 이러한 조건을 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어차피 메일 계정이야 뭐 포털마다 많으니까 돌려가면서 만들 수야 있겠죠. 근데 그냥 회원을 남발하면서 찍어내지 못하게끔만 처리를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자, 이름은 당연히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이메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또 어때요? 가능은 해요. 이메일도 이메일 주소가 똑같다라는 건 그 회원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정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얘를 묶어서 판단하면 이름도 똑같은데 이메일도 똑같아?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DB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두 개랑 다 일치하는 회원 데이터가 있다면 너 이거 이미 가입한 사람이야. 넌 이거 또 가입 못해.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거. 이 두 개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생각보다 얘네 별거 없을 거고요. 여기서는 멘트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사용 중인 이름과 이메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나 했기 때문에 좀 별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중복 체크와 이름, 이메일. 이것도 뭐 중복 체크라고 하면 중복 체크겠죠? 이미 사용 중인 것들을 또 사용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였으니까. 자, 해볼 건데 정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 우리가 이미 하나를 했으니까. 이 밑에서 이거 하면 돼요. 여기서 by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by 닉네임, 그리고 인자는 당연히 닉네임이 넘어가야겠죠. 내가 검증해야 되는 존재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이 변수도 그냥 그대로 쓸 거예요. 이거 새로 안 만들 거예요. 새로 안 만들어도 되는 이유 뭐예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 if에서 리턴을 만났다면 어차피 이거 내려오기 전에 끝날 거잖아요.
근데 이 리턴 만나지 않았다. 그럼 얘가 갖고 있던 원래 뭔가 널이든 멤버든 여기선 이제 얘를 뚫고 나왔다면 멤버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다가 난 다른 데이터 다시 넣을 거야. 재할당 받는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죠?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건데 이걸 먼저 만들기보다 그냥 구조를 먼저 쌌죠.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별거 없죠? 이렇게 해야 여기서 3, 1, 2, 3 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DB 한번 가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갈 겁니다. 만들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고. 자, 서비스 쪽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멤버 DAU한테 말 걸어야죠. 이런 거 해줘. 그리고 얘는 똑같이 멤버 DAU한테 말 걸어야죠. 닉네임 가지고 와서 이런 거 해줘. 둘 다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는 select 이거 복사를 그냥 좀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그리고 end 네임과 이메일 둘이 같이 봐야 되니까 여기서 or예요 end예요? end가 맞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를 체크할 게 아니라 우리는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걸러내줘야 되는 거니까 end로 엮어서.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닉네임 가지고서 가져와. 이러면 끝났죠? 이러고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이것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1일 때는 이거 id 사용 중, 2일 때는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 3일 때는 이미 사용 중인 이름과 이메일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자,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짠 코드에 되게 모순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아이디랑 이름이랑 이메일이랑 겹치는 거 있잖아요. 닉네임도 중복이 되고 있고, 그쵸? 이미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미 데이터를 넣어놓고 나서 지금 이제 기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두 조인을 한다고 얘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는 않습니다. 얘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니까. 대신에 문제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이런 데이터는 지워줘야겠죠?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당장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 지우고 갈까요? 그냥? 데이터 하나 지워주고 다시 보면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아까 가입 가능했던 거 데이터 4번 데이터 지웠으니까 얘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엔터 다시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이디만 테스트 2고요 나머지는 다 테스트로 통일을 했습니다. 닉네임도 이름도 그 다음에 이메일도. 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나와요? 닉네임을 먼저 거르겠죠? 왜냐면 우리가 코드에서 순서를 아이디 사용 중, 닉네임 사용 중, 그 다음 이름, 이메일 검증 순서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얘를 보기도 전에 갑자기 얘를 보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거니까. 그렇죠? 그럼 가입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고, 패스워드는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지금 그리고 네임도 뭐라고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닉네임을 바꿔요. 테스트 2로 바꿔요. 엔터 치면 뭐라 그래요? 이제 이름과 이메일 뭐라고 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바꿔야 되네. 이름 테스트 2로 바꿨어요. 이거 엔터 치면 뭐라 그래요?
이제 가입되겠죠. 이메일은 중복이 되긴 했지만 이름이 다르대요. 그냥 가입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완벽하게 막아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남발하는 건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악의를 가지고 회원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서 뭐 서버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한 중복 체크를 처리를 좀 했는데, 자, 잘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멘트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이디도 그렇고 닉네임도 그렇고 이름과 이메일도 그렇고 멘트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내가 입력했던 아이디를 같이 보여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보여줄 거면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자열과 이 변수가 가진 값과 이 문자열이 합쳐지겠죠? 로그인 아이디도 어차피 스트링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복된 아이디를, 지금 테스트 2번 아이디는 가입이 됐으니까 이미 잘 나오네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끊어가며 변수 넣어가며 이렇게 맞추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간단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우리 자바 처음 배울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바에서 출력하는 방식이 프린트 ln이 있고요, 프린트 f가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은 출력이 가능했죠. 대신에 만약에 변수가 치환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서식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에 그때 누가 더 유리했어요? F가 더 유리했죠. 서식 지정자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에 내가 원하는 변수들을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는 방식, 그게 더 편했죠. 자, 지금은 그 경우가 많아진 건 아니에요. 치환되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그 이통째로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잘라내고 이걸 넣어주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거 하나를 만들 겁니다. 이것도 유틸에다가 만들 거예요. 이건 필수는 아니고 그냥 선택인데 이거는 써보면 써야 되겠구나, 이게 엄청 편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우리가 이미 해봤던 거 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퍼블릭 스태틱을 붙여야만 하겠죠. 그래야 유틸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우리가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거니까. 리턴은 스트링으로 할 거고요. 이름은 f라고 짓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에러만 안 나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인자로 string format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인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로.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오브젝트 args.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string.format을 사용할 거예요. 이 string.format 어디서 보던 애예요? 어디서 보긴 봤어요, 우리가. 많이 써본 적은 없는데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처음 할 때 response.getWriter.append 안에다가 변수 치환하고 싶을 때 그때 string.format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써봤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볼까요? 우리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다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직접 응답하는 게 여기 썼네. 스트링 포맷 이렇게 썼잖아요. 이걸 써야 됐던 이유가 이 변수 치환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걸 쓰지 않고 여기 안에서는 잘라서 이어붙이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스크립트라는 태그도 만들고 그 안에 얼러트라는 메서드도 실행시켰는데 치환도 뚫어놓고 이런 거 할 때 해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이거는 우리가 프린트 F 쓰듯이 서식 지정자로 빵꾸 내놓고 거기에 들어갈 변수 지정한다
이 개념으로 그냥 똑같이 쓰는 방식이었는데, 자, 그거 쓴 거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포맷은 뭘 뜻하겠어요? 이 스트링 포맷이라고 하는데 앞에 들어가는 친구예요. 자, 이거 보면서 얘기하죠. 스트링 포맷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쓰는데 지금 여기서 시작한 이 쌍따옴표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리고 콤마 찍혔죠. 그럼 지금 이 블럭 씌운 이만큼이 여기서의 이 포맷 위치랑 똑같은 위치 아니에요? 그쵸? 첫 번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문장. 근데 서식 지정자로 구멍이 뚫린 문장. 그쵸? 중간에 %d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도 %d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치환될 값.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빵꾸가 2개였기 때문에 아이디가 2번 들어왔어요. 그럼 이 아이디들이 각각 %d에 치환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이제 이걸로 갈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argus, 아니 뭐야, 못하겠네. 이 argus가 지금 우리는 오브젝트로 하나 받고 있죠. 근데 얘만 봐도 2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F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구멍을 하나씩밖에 못 뚫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2개 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지 않아요? 이걸 안 하면은 우리가 2개인지 3개인지 이런 거 체크 못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구멍 몇 개 뚫을 줄 알고? 그죠?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멍이 몇 개가 필요할 줄 알고 이런 걸 언제 다 만들어 놓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거 하나를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얘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내가 치환하고자 값을 넣어주고자 하는 그 친구가 인트일 수도 있고 스트링일 수도 있고 객체일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d, %s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객체를 넘기는 일은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스트링 아니면 인트일 텐데 스트링과 인트로 2가지만 생각을 해도 우리가 오브젝트 아니면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스트링 버전 하나, 인트 버전 하나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오브젝트로 썼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냥 오브젝트 그냥 쓰고 있는데 얘 뭐라고 안 하죠. 그렇다라는 건 이 스트링 포맷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인자 자리에 보이세요 지금? 이 스트링.점 포맷은 우리가 만든 메서드가 아니잖아요.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디에? 스트링 타입에, 스트링 클래스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문자열을 다루는 스트링,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냥 스태틱 메서드예요. 포맷. 그리고 그 메서드는 매개 변수를 어떻게 받는데요? 스트링 하나, 오브젝트 하나.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점 3개. 우리 이런 거 본 적 없죠? 이거 어디서 봤었나요? 우리? 나왔었나요? 이걸 설명했었어요 제가? 언제 했지? 오호, 그랬군요. 그쪽에도 맞아. 그쪽에도 이게 하나 있어요. 점점점이. 맞아. 그때 한번 얘기를 가볍게 하긴 했었네요. 그러네. 자, 이 점점점. 우리도 넣어줄 겁니다. 그럼 얘가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로, 2개가 들어오면 2개로, 3개가 들어오면 3개로 다 처리해줘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있고 그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약을 많이 풀어놓는 입장이다 보니까 남발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항상 오브젝트 관련된 거는 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남발하면 안 된다. 다만 내가 필요할 땐 어쩔 수가 없으니까 써야겠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오버로딩으로 막 메서드를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이 앞에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에 구멍이 하나 뚫렸어? 그럼 우리가 변수를 하나 넘겨줄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가 들어와서 이 포맷 자리에 치환이 된다. 근데 두 개가 뚫려 있네? 그리고 우리가 두 개를 넣었네? 그럼 두 개가 들어와서 두 개가 치환이 된다. 세 개네? 세 개가 된다. 네 개네? 네 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하나 뺐어요. 사실 이 f를 만들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방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런 메시지. 잠깐만요. 복사를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자리가 아니라 %s 넣어주고 이 뒤에 뭐 들어가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써도 돼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걸 f라고 util로 하나 빼놓으면 그냥 우리가 만든 거 메서드 호출하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뭐랄까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스트링 포맷 갖다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진짜 지금 하는 것처럼 util에 f를 만들어도 되고 사실상 똑같기는 해요. 근데 굳이 이점을 찾아보자면 uti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들을 모아놓는 곳이니까 이런 친구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결국 똑같은 거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들도 이걸로 좀 바꿔볼게요. 얘는 구멍이 두 개가 뚫려야겠죠?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입력했던 내가 어떤 입력값을 줬길래 이게 안 된대? 라고 하는 결과까지도 화면에 띄울 수 있게끔. 자, 지금 이거 그대로 엔터 누르면 똑같이 테스트 2 안 된다 할 거고요. 테스트 3으로 아이디를 바꾸는데 네임을 그대로 한 번 더 본다면 닉네임 테스트 2 걸렸고요. 닉네임을 먼저 바꿔보고 그 다음에 네임을 그대로 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뭘 입력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보여줄 수 있게끔 그걸 하는 과정에서 util 클래스에다가 이런 거 스트링 포맷 한번 사용해 보는 거. 그리고 사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이걸 그냥 써도 되는데 굳이 하나 만들었잖아요. 앞으로 할 거에서 이걸 많이 쓸 거거든요. 앞으로 할 거에서 이걸 상당히 많이 쓸 건데 얘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리턴 타입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니까 리턴 타입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아야 돼요.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띄워봐야 얘가 뭘 리턴하는데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 리턴 타입 뭐예요 지금? 스트링 포맷. 스트링이잖아요. 그쵸? 자바, 랭의 스트링 클래스 안에 있는 포맷이라는 메서드인데 매개버스 이렇게 받을 건데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메서드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리턴 타입 스트링이야.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의미를 두자면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리턴 타입 이것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자, utilF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일단 이거 먼저 코밋을 한번 하고요. 뭐라 하지?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그리고 닉네임 그리고 AND 이메일 그리고
했고 1필에 F. 자, 일단 커밋을 완료를 했고 제가 이걸 공유를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요. 좀 뭐랄까 난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저게 뭐야? 이런 난해함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진짜 근본적으로 100%다 이해해야지 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정도만 일단은 생각해도 돼요. 이걸 너무 막 저걸 왜? 저렇게 왜? 라고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들어가면 오히려 머리가 너무 아플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미리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면 사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어렵거나 이렇진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다 쓸 거예요. 쓸 건데 이게 왜 필요해? 라는 의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이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목적성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좀 미래를 위한 거기도 하고 지금 현재로서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적용을 하긴 할 건데 너무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어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를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내용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